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지수의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가까운 낙폭을 기록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본소득세를 현행 20%에서 39.6%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미국 외신들을 통해서 여러 나왔기 때문이었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소식이 전해짐과 동시에 미국 지수는 일제히 낙폭을 키워서 결국은 1% 가까운 하락으로 장이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 S&P 500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0.9%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제 지표는 부정적이지 않았었거든요.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54만 7천 건을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에 비해서 5만 건 정도가 더 좋게 나온 겁니다. 그만큼 고용시장이 빠르게 미국에서 활기를 띠어가고 있다는 점이 증명이 됐고, 또 지난 3월 기존 주택 매매가 3.7% 하락했습니다. 주택 매매가 3.7% 줄어들었다는 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았던 이유가요. 바로 주택 거래가 부진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 주택 가격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2%나 증가한 것을 봤을 때 없어서 못 판 거다. 이 정도의 해석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장은 하락했고 그 주된 이유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자본소득세를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몇 가지 특징적이었던 기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인데요. 자, 인텔이 장 마감한 직후에 실적을 내놨습니다.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20%나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텔이나 AMD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요즘 데이터 센터에서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죠. 여기에다가 엔비디아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인텔은 시장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20% 감소했다는 것은 인텔에게 상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서 시간을 거래해서 약 2%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AT&T 보겠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했어요. 여기에다가 CEO가 스트리밍 서비스인 HBO Max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는데 넷플릭스 이후에 디즈니의 구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다음 타자는 HBO Max가 아닐까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T&T의 주가는 지난 밤사이에 4% 급등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기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차량 기업들의 주가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먼저 니콜라부터 볼 텐데 이날 니콜라는 미국 트래블 센터 오브 아메리카라는 기업과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기업인지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이 파트너십이 그럼 무슨 의미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이 파트너십은 전국 수소 충전 네트워크를 설립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 덕분에 니콜라의 주가는 지난 밤사이 14%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반면에 골드만삭스가 피스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10로 제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주가는 9% 급락했습니다. 자, 바이오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젠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을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바이오젠이 개발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있죠. 아두카누맙.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오젠의 주가는 4% 급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살펴봤고요. 상품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TI 볼 텐데요. 국제유가 WTI 가격이 지난 밤사이 0.5%가량 올랐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리비아산 원유의 공급이 하루 100만 배럴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리비아의 예산 이슈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별적인 이슈 때문인데 어쨌든 이 덕분에 인도와 일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아시아 시장에서의 원유 수요가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상쇄시켜준 측면이 있습니다. 덕분에 WTI 가격은 0.5% 올라서 $61.63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자, 금 가격은 정반대로 0.5%가량 하락했습니다. 고용 호조가 보이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진 측면으로 보이죠. 다만 이 팔라듐 가격은 여전히 사상 최고가 수준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은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값은 현재 0.5%가량 하락해서 선물 시장에서 $1,78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시황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저희가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입니다. 지난 밤새 있었던 일들에 대한 분석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 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무엇일까요? 떨어질 일만 남았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본부장님이 증시의 상승 여력 꽤 많이 남았다는 분석 기사를 좀 소개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인가 봐요. 맞습니다. 정반대 내용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어제 이제 전해드렸던 것이 UBS 측에서 증시가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티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키워드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하루 만에 이제 정반대 내용이 되는 또 분석이 나와서 균형을 또 맞추고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 같은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미국에서의 경제 성장이 오른 2분기에 피크를 친 후에 떨어질 일만 남았다면서 이와 관련한 증시 경계론을 전한 것이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0.5%에 달하면서 지난 1978년 이후에 최고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곧바로 3분기에 성장이 소폭 둔화가 돼서 성장률이 7.5%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 후에 수분기 동안의 경제 성장률 둔화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 둔화는 통상적으로 증시의 상승세도 약화시키고 그리고 높은 변동성으로 이어진다라는 게 골드만삭스 측의 로직이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1980년 이후에 S&P 500 지수가 플러스 경제 성장이 나타났고 그리고 성장이 가속화될 시에 월 평균 1.2% 상승한 반면에 성장이 플러스기는 하지만은 이 성장세가 둔화될 시에는 0.6%의 월간 상승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ISM 제조업 PMI 지수가 60을 상회했을 때, 즉 이때도 이제 성장이 좀 피크를 다다랐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때도 이제 그 시점에 S&P 500 지수를 매수했다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다음 달에 마이너스 1%의 수익률, 그리고 향후 1년간에도 수익률이 3%에 불과했다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로 ISM 제조업 지수가 현재 60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단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미국보다 늦게 유럽과 일본 그리고 중국 외 이머징 시장에서의 경제 성장이 피크를 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일단 몇 달간은 미국에서의 민감주가 좋을 수 있지만은 향후는 트렌드가 바뀔 수 있다라고 분석을 전했습니다. 사실 피크라는 말이 언뜻 들어서는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정점을 찍고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서 피크를 친다. 이 말이 참 좋게 들리지만은 않거든요. 만약에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피크 치고 이제 뭐 시장의 조정도 나타날 수 있고 뭐 경제 성장률의 둔화도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분석만 내렸다면 굉장히 무책임할 것 같고 그렇다면 네. 이런 시장 환경이 전망되니까 어떻게 하세요라는 대응 전략도 있었을까요? 네, 그 조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또 소개를 드리고 네네. 그리고 이렇게 하루 걸러서 증시 낙관론이 나왔다가 비관론이 나왔다가 이러다 보니까 네. 어떻게 저희가 정확하게 좀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골드만 측의 조언은 경제 성장이 피크를 칠 때까지는 미국에서의 경기 민감주가 일정 시간은 좋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국내 사업에 집중을 하는 경기 민감 기업보다는 해외 사업과 관련한 민감주를 담으라라고 조언을 했거든요. 여기에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이른바 리오프닝주에 있어서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좀 그간 뒤처져 온 유럽에서의 또 리오프닝주에 좀 주목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루 걸러서 다른 증시 전망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분석을 살펴보다가 최근에 이제 LPL 파이낸셜이라는 기관에서 내놓은 분석이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당사가 작년 3월 말에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 극단적인 비관론이 결국은 반대로 추가 매도를 제한하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벌써 23번이나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1998년 이후에 연초 기준으로는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즉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지금은 극단적인 낙관론이 좀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같은 상황은 결국은 추가 상승 그리고 추가 매수세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기관도 증시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은 비중 확대로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즉 낙관하는 것은 맞지만은
조금 더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극단적인 비관론이 나왔을 때 추가 매도 제한 작용이 기대가 되더라. 이게 어떤 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저희가 컨트레리안 센티먼트 이렇게 네네. 또 얘기를 해서 한쪽으로 심리가 극단적으로 좀 쏠릴 경우에는 또 반작용을 네네. 하려는 심리가 또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이제 3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팬데믹에서 피크를 보면서 증시도 굉장히 많이 빠졌던 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때는 모두 다 이제 팔려고 하고 극단적인 비관론이 팽배했을 그런 시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이제 떨어질 곳은 없다. 거기에서 이제 반대 작용이 나타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매도 작용을 오히려 이 같은 극단적인 비관론이 막아줄 것이다. 이런 해석에 이제 증시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올렸었고 네네. 지금은 좀 반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계론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바이든 대통령의 얼굴이 바로 나오고 있죠. 양도소득세를 39.6%로 인상한다는 소식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게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제 자본소득세라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이 5월 13일까지입니다. 만약에 작년에 이제 해외 주식으로 소득을 벌이셨던 분들이라면 특히 250만 원 이상 소득이 난 분들이라면 지금 뭐 자진 신고를 하든 아니면 증권사 통해서 대체 신고를 하든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어떻게 하면 절세하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은 자본소득세를 현행 20%인데 이걸 39.6%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내용은 사실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고요. 블룸버그가 먼저 첫 번째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뭐 로이터, 뉴욕타임즈 이렇게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의 사실처럼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단 100만 달러 이상의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39.6%까지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와 같은 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원 이상을 수익을 올린 사람입니다. 12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에 한해서 39.6%까지 양도소득세를 올리겠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현재는 20%의 세금을 걷고 있는데 이 세율을 39.6%까지 높이겠다고 하는 거는 원래 내던 세금을 거의 2배 이상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자, 미국 크레스 캐피털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장기 투자자에게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만약에 세금 인상이 내년으로 정해진다면 올해 안에 이 주식을 팔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가파르게 올랐던 성장주에게 부정적일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성장주가 가파른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이 성장주 쪽에서 자본소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본소득의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미리 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성장주에게 오히려 부정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투자자들에게는 사실 법인세 인상보다 더 체감되는 게 이 자본소득세 인상이거든요. 시장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 물론 아직은 보도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뭐 많은 의견은 없겠지만 이번 증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자본소득세율 인상은 바이든의 이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바이든이 오히려 이제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세율을 기존의 37%에서 39.6%로 올리겠다라는 게 이 39.6%라는 수치가 나왔던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약 내용도 아니었고 굉장히 좀 반향이 심할 수 있는 법안 내용, 즉 실현시키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그래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제 다음 주에 증세와 관련한 세부 방안을 바이든이 공개를 한다라고 하니까 관련 내용을 일단은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진짜로 이렇게 자본소득세율이 오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여전히 좀 증시에는 우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언스트 앤 영이라는 기관에서도 세율이 오르기 전에 증권 및 투자자산에 대한 매도세를 부추길 것이라고 분석을 하면서 앞서서 이제 기사 내용에 나왔던 그 해석과 유사한 그런 해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차후에 이제 자본소득세율이 이미 올랐을 때 너무 높은 자본소득세율 때문에
이익 실현 욕구를 투자자들 사이에서 떨어뜨릴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이런 것이 세수 증대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또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 측에서도 이런 반응도 잘 살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효과를 감안해서 다음 주에 좀 내용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공개해 주시죠.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면서 HBO 맥스가 있고 히딩크 감독의 얼굴이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앞서서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키워드를 제가 이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거와 또 반대입니다. 아직 배고프다. 좀 더 좋을 게 남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AT&T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양호한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CEO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 배고프다라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호실적과 더불어서 이 AT&T의 스트리밍 사업이 순항한 것이 이번에 주가에 좀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1분기에 HBO와 그리고 HBO 맥스에서 미국 내에서만 270만 명의 유료 가입자가 추가로 생겼다라고 합니다. HBO 맥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에 미국에서 처음 출시를 한 AT&T의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인데요. 이로써 가입자 수가 도합 미국에서 4,420만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6,400만 AT&T 전체 스트리밍 서비스를 감안을 했을 때 이 정도 가입자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존 스탠키 CEO 같은 경우에는 영광스러운 날, 글로리 데이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를 지나온 게 아니라 아직 남아있다라면서 이날 자신감을 표현을 했는데요. CEO는 현재 시장에서 HBO 맥스가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그 위치가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해외 시장으로 많이 또 확장도 할 거고 미국에서는 광고를 이제 포함한 저가형 버전도 출시를 할 계획인데 관련해서 기대감이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가구의 3분의 2 정도가 스트리밍 서비스 2개 이상을 가입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넷플릭스와 함께 갈 스트리밍 서비스로 HBO 맥스가 많이 선택되길 바란다라는 발언 또한 전했습니다. 이렇듯이 호실적에 이어서 경영진이 향후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자 AT&T 주가가 이날 한때는 5% 이상 급등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10달 내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HBO 맥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AT&T 주가는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실적 발표 후에 제시됐던 나타난 반응들은 좀 달랐을까요? 일단 말씀해 주셨듯이 AT&T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유일하게 5G와 스트리밍 시장이라는 두 개의 모멘텀을 동시에 갖고 갈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하지만은 둘 다 좀 애매하죠. 5G 같은 경우에는 버라이즌한테 좀 밀리는 양상이고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도 경쟁이 굉장히 이미 심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에서 다소 좀 멀어진 종목으로 여겨졌던 상황인데 일단 이번에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을 하면서 반응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티그룹에서는 매출 성장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무선통신 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그리고 HBO 맥스의 고성장 유지가 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버코 같은 경우에도 명백하게 기대치를 뛰어넘는 굉장히 좋았던 실적 이벤트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특히 이제 모빌리티 부문, 그러니까 모바일 부문, 무선통신 부분 이런 전반적인 부문에서의 개선이 고무적이다라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시티그룹의 목표 주가가 34달러고요. 에버코의 목표 주가도 32달러에 불과하면서 일단은 지금의 주가와 관련해서는 업사이드를 그렇게 크게 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도 이루어지고 목표 주가의 본격적인 상향 조정도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의 이야기가 좀 달라 보이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뉴스는 경계심을 가져라. 두 번째 뉴스는 AT&T 기대감이 있다. 이 두 가지인데 그거잖아요. 시장 전반적인 기대감은 낮추되 선별하는 주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니까 저는 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